네, 반갑습니다. 볼겐 칼리 수련회 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자, 지금 새벽 이제 7시네요. 6시 51분. 제가 원래 오늘 사무실에 5시에 출근했거든요. 오늘 일찍 퇴근해야 되는 날이라서 새벽에 와서 이제 일을 해야 돼서 강의 촬영이 밀려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면 안 됐어.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켜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시사 분석을 해야 돼서 본업 쪽에. 이 시사 뉴스를 유튜브로 보니까 근데 와 갑자기 추성훈 아웃기 시냐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쿠팡 플레이리스트에 제가 그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 어제 했나 보네. 이거 몰랐네. 일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와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고는 할 말을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리뷰 영상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맨손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도금류 쪽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뭔가 이제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리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강의 촬영 하나 하고 지금 짬을 내서 리뷰 영상 다시 한번 더 보고 있거든요. 와 추성훈 선수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 나이로 48세잖아요 추성훈 씨가. 일단은 자기 체급에서 종합격투기 시합을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 미쳤는데 48이면 지금 아웃기 시냐가 자기 체급으로 맞춰라가 해요. 일방적으로 맞춰달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한 10kg 정도 감량했을 것 같거든요. 원래 평소 자기 체중보다. 그러면 48세면은요 몸이 회복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까지 되게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검도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몸에 일단은 회복 속도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추성훈 씨야 초 엘리트 유도 선수 출신에다가 이제 종합격투기로 아주 오래 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노화 현상은 비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기 종목에 40대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거의 10kg 가까이 감량을 해서 지금 그러면 완전히 기력이 완전히 딸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초인류 그래플러잖아요. 이 아웃기 시냐가. 그를 막아내고 타격으로 결국은 승부를 지어버리네요. 와, 전략도 잘 짠 것 같고. 와, 좀,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저 보면서. 솔직히 이게 한다길래, 그냥 흥행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 하고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이제 아웃기 시냐가 막 십몇 년부터 추성훈 씨 도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유도 후배고 아무리 뭐 감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냥 이 흥행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웃기 시냐가 추성훈 씨를 뭐 싫어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왜냐면 이제 이 일본의 종합격투기 시합이 이제 그 UFC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고 나서는 솔직히 그렇게 이제 일본의 예전에 격투기 스타들 이런 추성훈 씨도 아오키 시냐도 그렇고 솔직히 그렇게 막 화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도발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언론에 또 주목을 받잖아요. 저거 볼 때는 이런 이제 도발 그다음에 대결 구도는 추성훈 씨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추성훈 씨가 이제 또 잊혀져 가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화려하게 충격적으로 컴백하는데 이제 저도 어쨌든 이렇게 대중에게 또 한 번 더 각인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이제 양감독 TV에 보면 양감독 그 TV에서 이제 아오키 시냐를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도발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오키 시냐가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추성훈 씨는 모른다고. 자기는 흥행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아니 저는 이게 추성훈 씨가 지금 48세 그 다음에 지금 10kg 가까이 감량을 한 상태에 자기 체중도 아닌 상태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잽 원투를 날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경이로워요 진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타격으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오키 시냐가 인류 그래플러잖아요. 초인류 그래플러에다가 이 그래플러라고 합니까?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뭐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뭐죠 그 잘하는 분들. 근데
일단은 저렇게 방어하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알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는 예전에 종합격투기 시합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옛날에 이제 그 반데레이 실바 막 나올 때 반데레이 실바 있잖아요. 난 그 사람이 너무 막 짐승 같은 거야. 반데레이 실바 아세요? 반데레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이래가 막 충격적으로 막 파운딩 하는데 저는 막 그 반데레이 실바 보면 뭐 새로운 인간이 아닌 새로운 괴물종이 막 인간을 습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는 옛날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한창 검도할 때니까 검도 사범이었나? 그때 하여튼 한창 검도할 때인데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 저런 짐승 같은 사람이 이제 달려들면 내가 이제 죽도나 목검 들고 나는 이제 검객이니까 칼잡이니까 저거를 이제 요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데리 실바는 죽도로도 안 될 것 같아. 죽도로는 택도 없고 목검 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검 들면 목검은 일단 파괴력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그런 각도에서 봤어요. 종합격투기 시합을. 와, 저런 맨손 격투술에 진짜 초일류 선수들이, 저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 내가 목검이나 죽도를 들고 요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보다가 처음엔 안 될 것 같았어요. 처음엔 안 될 것 같다가 목검 들면 좀 가능해지겠다.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검도 수련이 계속 쌓이면서 죽도 들면 죽도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쯤부터 종합격투기 시합을 아예 안 봤어요. 예. 그 뒤로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제가 이제 그라운드는 아예 모르니까 봐도 뭔지 모르겠고, 테이크다운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유도를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라운드에 누워서 막 전개되는 거는 막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칼리의 파난토칸 안에 보면 그라운드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레슬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짓수는 뭐 가족들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이제 레슬링하고 주짓수 하면서 이제 초보자지만 이제 그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예. 전에는 저는 주짓수 시합을 저런 걸 왜 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면 어떻게 기술이 무슨 기술이고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대충 아니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아오키 시냐가 진짜 초일류잖아요. 그래플러 중에. 근데 노기로 지금. 근데 와, 저기 추성훈 선수도 이제 뭐 진짜 초엘리트 유도 선수 출신이라 그렇겠지만 저걸 저렇게 디펜스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저런 초일류 그래플러한테는 테이크다운이나 잡히면 그냥 끝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끝장이에요, 끝장. 아예 모르면. 제가 주짓수 하기 싫은데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테이크다운 하는 거는 제가 유도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도검유 전문가로서 누가 나를 맺히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지는 알겠어요. 그게 이제 대충 이제 시뮬레이션이 돌려지는데 그라운드 쪽은 아예 모르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짓수를 조금이라도 기초부터 조금씩 하면서 스파링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뭐 내가 나이프나 이런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뭐 이제 쿠보탄이나 아니면 연필 들고 있을 때 뭐 요렇게 하면 풀려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거는 조금씩 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는 거기 있는데 가족들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방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그냥 가지고 놀아요. 진짜. 예를 들면 주짓수 화이트 벨트인다면 화이트 벨트에 뭐 요번에 보니까 김종국 씨가 그 주짓수 그 체육관 가서 배우는 게 나오던데 김종국 씨가 제법 해요. 거기서 보면 제가 볼 땐 그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주짓수 블랙벨트 분들이 영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완급 조절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막 그 헬창들이 와도 순식간에 순삭당해요. 순삭. 가지고 놀아요. 그 블랙벨트나 뭐 브라운벨트나 퍼플만 돼도 그냥 그렇게 힘센 그 화이트 벨트들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진짜로 농락당하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저도 힘은 조금 세요. 제가 덩치가 좀 있고 키가 이제 지금 쪼그라들어서 이제 180이지만 힘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저희 집안 자체가
할아버지가 키가 195였나? 3이었나? 그 장사 출신, 그러니까 그 이제 왜 동네마다 옛날에는 씨름왕 있잖아요. 씨름왕. 옛날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보면 씨름왕 출신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195. 저희 집안은 대대로 다 그 정도였대요. 아버지 말로는. 근데 할머니가 키가 148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키가 176인가 그래요. 근데 70대 노인치고는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그 씨름왕 출신에다가 미군 부대에 잠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수사로도 활동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이제 기골이 조금 장대한 느낌이에요. 이제 힘이, 그러니까 힘이 약하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주짓수 체육관 가잖아요. 매일매일이 치욕이에요. 그냥 농락 당하는 거예요. 농락.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알아요. 진짜. 제가 그래도 막 주 2회라도 주 2, 3회라도 꾸준히 가려고 하는 게 언젠가는 그 농락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검도 시작할 때 그랬어요. 검도 시작할 때 태권도 정말 오랫동안 하다가 가서 저도 나름대로 뭔가 태권도 스파링 위주로 하니까 그래도 뭔가 무술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는데 검도장에 가서 막 그냥 마루타처럼 허수아비처럼 막 여기 머리 맞으니까 들면 허리 때리고 허리 맞아서 내리면 또 머리 때리고 막 벽에 처박혀가지고 막 마루타처럼 계속 맞으니까 막 부하가 치밀고 언젠가는 이 허수아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 생각으로 조금씩 버티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한 건데 주짓수도 제가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버텨나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아무리 세도 농락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오키 시냐가 지금 초일류잖아요. 초일류 그래플러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와 근데 저거를 추성훈 선수가 방어를 해내는 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추성훈 선수도 물론 유도 출신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이제 추성훈 선수 팬이라서 옛날부터 쭉 봐왔거든요. 추성훈 선수가 타격에 중점을 많이 두고 훈련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종합격투가로 데뷔하고 나서는 저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유도를 하던 분들이나 이렇게 그라운드를 하던 분들이 종합격투기 선수로 데뷔를 하면 그 타격을 보조로 장착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주 분야로 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아오키 시냐가 제일 대표적이죠. 근데 추성훈 선수는 제가 보면서 처음에 이상했던 게 종합격투기 데뷔하고 나서 타격에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 시합에서도 타격으로 잘 풀어나가려고 계속 메인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오키 시냐의 저런 이제 그래플링 이제 뭐랍니까 이제 그라운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 디펜스를 정말 잘하고 저것만 해도 진짜 추성훈 선수가 그쪽 분야도 정말 최고라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결정적인 게 투예요. 투 보니까 제가 왼손잡이라서 헷갈렸는데 뭐 오른손잡이들은 이쪽으로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네요. 원, 투 할 때 스트레이트를 팍 매겨가지고 와 근데 저게 제가 왜 대단하다고 감탄을 계속 하냐면 세부 기술적인 건 몰라요. 그 양감독 TV 아마 양감독님이 올릴 거예요. 저는 양감독님 TV에 그 종합격투기 해설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양감독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아주 깊이 있게 아시아 최고의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답죠. 제가 그걸 보시고 저는 아예 몰라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48세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을 10kg 가까이 저렇게 한 상태, 그럼 지금 완전히 지금 진이 빠진 상태인데 지금 아오키 시냐가 계속 그라운드로 끌고 가려고 막 몸싸움을 벌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방어를 해냈잖아요. 물론 케이지에 이제 케이지를 잘 활용하긴 했지만 그럼 어느 정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 상태는 제가 딱 생각할 때는 어느 상태일 것 같냐면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검도할 때 보면 검도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7, 8단 선생님들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 8단 선생님들이 이제 4단, 5단 사범들 지도해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상호에서 자유롭게 스파링 막 풀 스파링 하다가 나중에 좀 사범이 좀 지쳤을 싶을 때 전공이래요. 전공. 요즘도 전공이라 하나 모르겠네. 전공이래요. 우리 도장에서는 전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공격만 숨이 안 끊어지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빠졌다 치고 쫙 나왔다 또 빠닥 치고 쉬면 안 돼. 공격만 한 호흡에 계속 넣어가야 돼. 때려 넣어야죠. 맞죠? 그리고 선생님은 방어만 해주잖아요. 그거 미치잖아요. 해보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7, 8단 선생님들하고 스파링 하면 이미 기선에서 이 수에서 제압당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하다가 이제 체력이 극도로 저하됐을 때 전공 시켜버리니까 나만 공격을 계속 막 계속 하잖아요. 토 나와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복 받았던 게 저희 이제 도장에 한때 제가 지도사범 할 때 한 5년에서 7년간 도장에 사람이 없었어. 도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선생님하고 막 7단 선생님하고 뭐 주주장창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매일은 못 끼고 이제 한 주 3, 4회 이제 스파링 지도를 해주시는데 상호 연습 지도를 해주시는데 풀 스파링이죠. 상호 연습 하다가 전공을 넣는데 4, 5단 사범들은 전공을 한 번 안 해요. 한 번 안 하고 스파링 하는 내내 이제 한 3, 40분 상호 연습 한다 치면 풀 스파링 하면 그 안에 전공을 한 4, 5번 넣어버려요. 완전 진짜 막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다가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냥 온몸이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이게 산소 호흡이 안 돼,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게도 한 3kg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죽도도 무겁잖아요. 그걸 들고 막 하다가 이제 완전히 호흡이 끊겨져 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완전히 몸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건데 진짜 깊은 바다 속에 진짜 뭐 온몸에 손뭉치 달고 그냥 빠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힘이 안 들어가. 이게 아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근육에 힘이 없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냥 아예 몸 자체가 안 움직여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보통 사범들은 전공 한 3회, 3번 연속으로, 3번 이렇게 중간에 시키면 그 상태에 들었다 갑자기 호흡이 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빵! 하다가. 그럼 이제 7, 8단 선생님들이 이제 하다가 내가 이제 완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 팍 내리 찍으면서 막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감 팍 지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오기와 그 분노와 오기가 생기면서 갑자기 호흡이 빵 터질 때가 있어요. 빵 터지면서 몸이 갑자기 또 미친 듯이 막 움직여. 그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빵 터져가지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는 뭐 마라톤 선수들도 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때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추성훈 씨는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왜 대단하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완전히 지금 물속에 잠긴 느낌인데 딱 노리고 술을 읽어가지고 딱 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흥분하지도 않고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이제 완전히 몸이 지금 물속에 잠긴 느낌인데 이제 극도로 체력이 저하된 상태죠. 그럼 저 상태에서 갑자기 호흡이 빵 터져서 막 이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 노리고 있다가 한번 빵 꽂아요. 그것도 제대로 꽂아요. 근데 그거를 또 보고 또 제대로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개 신야가 넘어지니까 침착하게 무릎 딱 꽂아놓고 이러는 보면서 와, 저 소름 돋았어요. 저게 이제 지금 아는 만큼 보이는데 제 기준점에서는 추성훈 씨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뭐 기술이 뭐 어떤 기술을 오고 갔는지 이게 눈에 보인 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만 보였어요. 그래서 와, 역시 멋있다. 저는 원래 추성훈 씨 좋아했던 게 이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옷을 간지나게 잘 입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서 와, 격투가로서 이분이 가진 역량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강한 사람은 많죠. 추성훈 씨보다 강한 사람은 UFC에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근력이죠. 어떻게 말하면. 맞잖아요. 근력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싱을 내가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 있잖아요. 마이크 타이슨 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20살 때. 근데 그 기량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58세 되면. 맞죠?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 맨손 무술에서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이 가진 한계성이거든요. 근데 검도는 아까 다르댔잖아요. 검도는 7단, 8단 선생님들 60대, 70대예요. 근데 못 이겨요. 40, 50대, 40대, 50대 날라다니는 사범들이 40대, 50대가 날라다닌다는 것도 웃긴데 이 60대, 70대, 7, 8단 선생님들한테 안 돼요. 완전 넘사벽이에요. 왜냐면 공격력은 같은데 경험치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게 이제
이 무기술 무술 체계와 또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추성훈 씨보다 이제 정고 근력이 강하고 이래서 뭐 강한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저런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저는 저를 마인드라고 보기도 힘든데 지금 저 상황에서 호흡이 빵 터져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완전히 체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한 방 꽂아놓고 침착하게 술을 풀어나가는 게 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제 제 이해 영역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멋져요. 저걸 이제 제가 저 상태를 저는 이제 무술적 측면에서는 탄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이 돼요. 일단 숨이 빵 터지고 막 미친 듯이 들어가다가 그렇게 이제 상호 연습을 이제 7, 8단 선생님들한테 한 40분, 30분간 지도 연습 받고 중간중간에 전공이 빡빡 한 3, 4번 들어가서 빵빵 기압이 터지면 사범들이 체력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몸에 불필요한 힘을 풀 줄 알게 돼요. 그게 체력을 올리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공을 넣는 게 강인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완전히 체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를 미친 듯이 풀어나가는 걸 하게 되면 쓸데없는 몸에 힘을 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탄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탄력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완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수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추성훈 씨는 저걸 종합격투기에서 저렇게 하는 걸 전 처음 봤어요. 진짜. 종합격투기는 결국은 기술과 근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무술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탄력을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지금 나이와 관계없이 강하다. 무술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 와, 진짜 멋지네요. 한번 보세요. 제 링크 걸어 놓을게요. 아니면 그 시합 뭐 이미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아요. 지금 강의 밀린 게 너무 많아서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와, 이게 보통 이런 거 보면 나도 이제 운동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보면서 그냥 와, 지금 뭐지? 와, 저게 뭐지? 계속 이렇게만 되는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십시오. 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즐거운 아침 되십시오.